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 23강 종합위험 가수 구종 이어가지고 24강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종합위험 그 가수 구종은 별개의 그 보험금 산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가든 종합위험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종합위험 가수도 비슷하고 조금 그 저가든 종합위험이 감수량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라면 그 종합위험 가수는 수확량을 산출해서 보험금을 산출한다는 것만 다르지 방식은 같다고 했고요. 만일 저가전 종합위험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고 안 상태 또는 저가전 종합위험을 강의를 듣지 않고 종합위험 가수를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조금 강의를 듣는데 그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종합위험 가수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가전 종합위험부터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반복 청취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적용 품목은 토복 참짬의 밤 대오유 9가지였고 호두 살구가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는 그 수확량을 조사할 때 착가 수, 개수를 가지고 조사하는 게 있고 착가량, 바로 양을 가지고 조사하는 게 있는데, 자, 수를 가지고 하는 거는 포복, 참자, 밤 유자고요. 양으로 바로 계산하는 것은 매실, 대추, 오미자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양으로 하는 것은 수로 세기는 너무 조그만 것들이라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와 양도 다시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면 주당 착가수를 구분하는 것은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유자가 있다고 했고, 자, 주당 착가수지만 항상 그 나무 주수가 오면 제식 면적이 따라붙는 참달에는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가지고 수확량을 산출한다고 했고요. 매실 대추는 주당 착가량이 되겠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표본 구간을 산정해 가지고 오미자는 왜 메다당 착가량이 되냐면 제가 그 말씀드렸었죠. 이거 유인틀 형태, 그죠? 여기에 오미자가 열리는데, 그죠? 이 다른 것은 다 품종별, 수령별 뭐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한다 하면 오미자 같은 경우는 형수죠. 형수, 형태별, 수령별, 그죠? 이게는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조사 대상 길이를 선정하게 되죠. 저 조사 대상 길이를 선정해서 표본 길이를 선정하죠. 표본 길이, 그죠? 그 표본 길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 대상 길이 조사 대상 길이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뭐 기수와 그뭐이 고사를 뺀 것처럼 그 실제 재배 길이도 그죠? 그러니까 조사 이 말이 꼬이네요. 조사 대상 길이도 실제 재배 길이에서 미보상 길이, 고사 길이 이런 것들을 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에 있는 실제 재배 길이에서 조사 대상 길이를 계산하고, 그죠? 여기는 실은 이제 우리는 보통 표본 주를 선정하는데, 그죠? 여기는 표본 구간수를 산정하죠.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고, 우리가 표본 주를 선정하고, 뭐 다른 거에서는 표본 주를 선정하고, 표본 주를 산정하는 것처럼, 여기도 표본 구간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 구간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때의 표본 구간이라는 것이 이 유인틀 있죠.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해서 1m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전체를 다 잰다는 말이 아니고 유인틀 길이 방향에서 1m가 표본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표본 구간이 만일에 5구간이라고 한다면 1m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착가량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당 착가량이 아니고 메다로 했기 때문에 메다당 착가량이 오미자는 우리 그 수확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고 평수 미평 복숭아는 병충해 감수량이 붙는다고 했고요. 자, 요거 개념이 아까 그 개념이었죠. 수확량 기본 공식이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는 게 수확량의 기본 공식인데 이 착가량이란 것은 착가수 곱하기 가중이 되더라. 근데 가중을 바로 구한 것은
그죠? 주당 착가량을 바로 구한 것은 가중을 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매실대추는 한 주당 착가량이 되는 거고 오미자는 매다당 착가량이 되는 거지만 착가수를 구한 것은 가중조사를 해서 가중을 곱하면 되더라. 근데 참다래 같은 경우는 주당으로 해서 계산하지 않고 이 한 주가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항상 주가 붙으면 나무 주수에 곱하기 제식 면적이 따라 붙더라. 그래서 한 주당 착가수가 아닌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가지고 수확량을 산정하더라는 게 다른 거죠. 그럼 매실이나 대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른 거는 이제 그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하고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그 표본주 안에 있는 착가수를 모두 수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표본주 분에 왜 다 수확한 착가수를 나눠주면 착가수 가지고 표본주를 나누는 거죠. 나눠주면 주당 착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참다래는 제식 면적이 곱하는 것만 다르고. 근데 매실, 대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착과량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내 표본 구간 수에, 표본 구역에 있는, 표본 구간에 있는 요 면적분 여기에 있는 무게를 다 조사했어요. 그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무게를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예를 들면 뭐 표본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그걸 다 수확을 해야만 무게를 조사할 수 있잖아요. 수확을 해야만 다 무게를 조사할 수 있는데 매실이나 대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나무에 있는 거 다 수확해버리면 사실 이거 수확한 요 조사할 때 수확한 비용은 그 계약자 부담이거든요. 비용이 그때 그러면 좀 아무래도 어차피 쓰지도 못할 거 수확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매실, 대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절반 조사, 2분의 1 절반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절반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 그 주당 착가량 곱하기 자기들 이제 주당 착가량 곱하기 그 조사 대상 주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곱하기 이제 2분의 그러니까 절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여기 수확량에 그죠? 절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매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밭작물 배울 때 마늘, 양파가 비대 추정 지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내가 수확기 딱 적정기에 수확을 했다면 상관없지만 매실 같은 경우는 수확기 때 따려고 하면 우두 다 떨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미리 수확하죠. 미리 수확해서 대부분 액기스를 담잖아요. 그렇지만 수확기까지 내가 자랄 수 있는 기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실 같은 경우도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해주더라. 일칙 수확했을 때. 그래서 매실이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죠? 주당 착가량의 조사 대상 주수에 비대 추정 지수가 오고 만일 절반 조사를 했다고 하면 곱하기 2가 오겠죠. 수확량 조사의 기본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 기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자, 착가수 조사 들어갑니다. 그죠? 착가수 조사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 직전 결국은 생육기를 지나서 생장기를 지나서 이 수확을 하는 이 시기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에 사고가 수확기 이전 사고와 수확기 이후 사고가 있는데 수확기 이전 사고가 여기에 났다고 한다면 수확기 바로 직전에 이때 바로 하지 않고 수확기에 가서 그죠? 이 수확기에 가서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과중 조사도 착가수 조사는 특히 포복자 예입니다. 포복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무조건 착가수 조사를 해요.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처럼. 하지만 다른 가수들은 무조건 착가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을 때 그때 착가수 조사. 왜냐면 착가수 조사 2번이잖아요. 이때 착가수 조사가 있고 우리가 착가 피해 조사할 때 착가수 조사가 있잖아요. 포복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착가수 조사를 한다고요. 포복자는 적과전 종합위험처럼. 하지만 다른 과수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시 착가수를 조사합니다. 포복자만 무조건 기본적으로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가수들 우리 착가수 조사하는 가수가 몇 가지 있었죠. 자는 무조건 기본적인 착가수 조사를 하는데 착가수를 가지고 산정하는 나머지 참다래, 밤, 유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착가수 조사가 아니라 착가 피해 조사를 할 때 그때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가중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중조사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접수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만 가중조사를 하게 되고 언제? 수확기 때 조사를. 왜냐면 수확기 전에는 가중이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미리 났다 하더라도 가중조사를 하는 시기는 수확기 때 가서 수확기 때 가중조사를 하고 어떻게? 품종별로 가중조사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조중, 만생종 다 가중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을 수 있는 수확량이다. 신뢰할 수 있는 수확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는 게 그 수확량이 되겠고, 그죠? 수확량이 착가량 자체가 되는 거였죠, 그죠? 되었고, 만일에 수학기 이후에 조중 만생 중에 이쯤에 사고 나거나 이쯤에 사고 나면 앞에 부분들은 분명히 가중조사를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수확량이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냐 초과 보험이냐를 구분해서 결국 업무방법서에 있는 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한 품종이라도 가중조사를 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죠? 자, 그 수확량 조사는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 중에 큰 값에서 마이너스 감수량, 사고당 감수량을 합을 빼더라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착가수 조사를 하고 착가피해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낙가피해도 낙가수를 조사하고 낙가피해 구성률을 조사하고 고사나무 피해 조사를 합니다. 고사나무 피해 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사 대상 주수에서 조사 대상 지수를 구할 때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를 뺐기 때문에 고사나무에 대한 건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고사나무에 대한 피해 조사를 따로 해서 감수량에 넣어주더라 라는 게 되겠죠. 이 부분이 감수량을 산정할 때의 조사가 되겠고요. 요 앞부분 이것도 물론 감수량이 산정이 포함되겠죠. 수확량도 되고, 자, 가중은 수확량도 포함이 되고 감수량도 포함이 되고, 요 앞부분은 수학기 이전에, 그죠? 착가량을 산정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수학기 이전 조사, 수학기 이후 조사는 모두 다 있다고 했어요. 수학기 이후 조사가 유일하게 없는 것은 유자. 왜냐하면 보장 종기가 최초 수학 직전이기 때문에 수학기 이후는 없더라. 그렇지만 포복자는 우리 업무방법의 수학기 이전 이후라고 구분은 안 돼 있지만 가중조사가 어느 하나라도 안 된 것 이후는 수학 개시 이후의 조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전부 다 피해 구성 조사를 했어요. 착가 피해 구성 조사, 낙가 피해 구성 조사. 수학 전에도 수학기 이전 사고가 나도 피해 구성 조사를 다 하는데 포복자만은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고 구했더라. 예를 들어서 수확량이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 계당 가중 더하고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포복자 같은 경우는 저가는 종합위험보다 더 많은 저가를 하고 열매 속기 과정도 있고 열매 속기 이후에 봉지 씌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이미 많은 저가를 엄청 많은 저가와 열매 속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은 과일들은 미리 다 따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떼냈기 때문에 피해 입은 것들을 전체를 100%로 다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피해 구성조사가 100%이기 때문에 굳이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수확량, 착가량만 구하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버리면 감수량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더라라고 이 가수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나머지 과실들은 왜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느냐? 밤차 메데오 유저는 피해 구성 조사를 하죠. 착가 피해 구성 조사, 낙가 피해 구성 조사가 있는데 수학기 개시 이후는 다 착가 피해, 낙가 피해 조사를 합니다. 유저는 수학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낙가 피해 구성 조사가 없는 거고요. 수학기 이후는 다 하는데 수학 개시 전에는 착가 피해 조사만 다 합니다. 왜?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수학기 이전에 과실들은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수학기 이전의 과실들은 완전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그거 100% 낙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기 이전에는 착가 피해만 조사를 하지 낙가 피해는 조사하지 않더라. 유일하게 낙가 피해를 조사하는 것은 밤이 있었습니다. 밤은 왜 낙가 피해를 조사하냐면 우리가 보통 수학기가 있어서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이후를 구분하면 생장기를 지나서 우리가 생육기, 생장기를 지나서 이때 수학기가 되는데 이쯤에는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수학기 직전쯤에 나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밤 같은 경우는 떨어진 과실도 안에 이렇게 송이 안에 과립을 먹을 수 있다고 했죠. 조그만 과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고속도로라기보다는 우리 뭐 횡단보도 지나다가 길거리 지나다가 차 막힐 때 막 이렇게 파는 단밤 파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밤들도 다 이렇게 조그맣게 떨어진 과실들을 가지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기 이전의 과실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상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격은 더 적게 받을 수 있겠죠. 과중도 더 적겠죠. 하지만 낙과된 과실도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가수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품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가에 대한 것도 피해 구성 조사를 하더라. 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면 밤은 왜 낙가가 들어가지?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유자를 가져왔고요. 수확 개시 전 사고 때 착가량이 꼭 수확량이라고 했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계당 가중에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이 온 것은 왜 수확량이기 때문에 감수량이라고 한다면 착가 피해 구성률만 곱하겠지만 수확 개시 이전에는 착가량 자체가 수확량이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이기 때문에 수확량은 바로 곱하기 피해 구성률하면 감수량이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을 해야만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이 곱해졌다는 거. 미보상 주수와 주당 평년 수확량이 더해진 거는 저가전 종합이에서도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그죠? 조사 대상 주수 구할 때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를 뺐기 때문에 미보상에 대한 부분은 미보상은 어차피 보상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수확량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보상 주수에는 얼마만큼 달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농장에 우리 과수원에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얼마냐를 가지고 미보상 주수 수확량을 계산하더라. 주당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로 하는데 만일에 다품종 여러 품종일 때는 평년 수확량만 가지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뭘 가져왔더라?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각각의 표준 수확량의 합계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수확량을 곱해서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기 때문에 다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서 구하더라. 그 부분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폭염별 시기별 조사 종류, 포도, 복숭아, 자두.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생육기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수확기 직전에 착가수 조사를 하고 수확기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가중 조사를 하게 되고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피해 조사하면서 구성률 조사도 같이 하게 되겠어. 착가수, 낙가수, 구성률 조사도 같이 하게 되겠고요. 수확 완료 시점에 가서 고사나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포복자 외 나머지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 참대라면 유일하게 생육기 때 고사나무 조사를 하는 거는 참달의 나무 보장 종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확기 직전에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를 하고 수확기 중에는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를 하더라. 단 수확 개시 수확량 조사는 유전은 없더라. 왜? 보장 종기가 최초 수확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할 때 이때는 피해 구성 조사를 했죠. 이때도 피해 구성 조사를 합니다. 피해 구성 조사를 뭘만 하더라? 착가만 하더라. 유일하게 낙가도 같이 하는 것은 밤이더라. 수확 개시 후는 피해 구성률 조사가 착가 피해 구성률, 낙가 피해 구성률을 다 조사하더라. 그다음에 고사나무도 조사하더라. 고사나무 조사하는데 매실 유자만 있는 이유는 밤, 대추, 오미자 같은 경우, 그죠? 요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조사가 없잖아요. 나무 조사가 없는, 나무 특약이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고사나무 조사를 하지 않고 참달에는 이미 수확기 이전에 생육기 때 나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확 완료 후에 나무 조사가 없는 겁니다. 요 부분들도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죠?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난 거, 후에 난 거. 개시 전에 사고가 나오면 제가 무조건 조생, 중생, 만생종 과중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량은 착가량이 기준이 돼서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나가는 걸로 한다고 했고요. 자, 수확 개시 이후에 첫 사고가 나거나 여러 다중 사고가 났을 때는 어느 한 가지, 즉 조생종은 가중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보험과 일부 보험을 구분해서 초과보험일 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그 감수량을 빼주고 일부 보험일 때는 착가량, 내가 많은 거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줘서 결국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의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더라. 왜? 가중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수확량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값을 가지고 감수량을 빼준다는 것은 결국은 피해율을 줄이는 방식이 되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과중조사. 이제 저희가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고, 그죠? 그다음에 착가수 조사를 했고, 그죠? 또 사고가 났을 때 과중조사를 했어요. 그죠? 그 과중조사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중조사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은 수를 세는 것들이죠. 그죠? 포도, 복숭아, 자두,
또 뭐 있나요? 수 세는 거. 참다래, 유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수를 세는 것들. 자, 가중조사는 과실의 무게를 재는 조사죠.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수확량은 어떻게 산출했어요? 차가수 곱하기 과중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가중조사를 하더라. 어떨 때?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한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언제 하느냐? 수확기 때. 어떻게? 품종별로. 이때 품종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런 구분들이 되고 각각 품종은 이름들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조생종은 어떤 품종이 있고 중생종은 어떤 품종이 있고 만생종은 어떤 품종이 있고 있지만 통으로 틀어서 한다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조사 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확 시기하고 품종별로 하더라. 자, 그런데 이 과중조사를 할 때 추출하는 과실이 따로 있습니다. 보니까 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죠. 자, 요 추출하는 과실은 어떻게 해서 추출을 해서 하는지는 요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가중조사. 자, 포복자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포복자 있는 업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먼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 사고가 접수된 동지고요. 조사 시기는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언제 각각씩 하더라. 각각시기 하더라. 자, 첫 번째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요. 항상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는 무엇을? 농지와 작물 상태를 감안했었죠. 감안했고, 자, 두 번째 품종별로 품종,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되는 거예요. 가실 개수와 무게 조사를 하게 되더라. 이때 품종별로 이제 추출 과실이 되는 거죠. 추출 과실은 어떤 과실을 하느냐? 가중조사를 할 거니까 그 품종별로 어떤 거? 착가가 평균적인 그 표본주 세주가 되는 거야. 표본주는 세주인데 착가가 평균적인 걸 골라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한 곳에 너무 많이 달리고 한 곳에 너무 적게 달린 거 이런 건 안 되고 착가가 평균적이 있는 과실을 과실이 달린 것을 표본주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착가가 평균적인 세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자, 크기도 이제 가중조사니까 너무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어떻게 20개 이상 자, 단수가 나왔죠. 품종별로 20개 이상 그리고 농지당 30개 이상 포도가 그러네요. 왜? 포도는 송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송이가 크기 때문에 포도는 30개 이상 나머지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 지금 포복자를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은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은 포도는 30개고 나머지 전부 착가수 조사하는 거 복숭아, 자두, 참다래 유자 다 착가수 조사하는 거죠. 그것은 나머지는 전부 다 60개 이상입니다. 농지당 최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품종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포도예요. 포도 가중조사하는데 품종이 한 품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몇 개의 과실을 추출해야 된다고요? 품종별로 최소 20개라고 했는데 농지는 몇 개라고요? 30개. 이 두 개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20개가 아니라 30개가 되는 겁니다. 포도가 두 품종이라고 했을 때 두 품종이면 품종으로는 40개가 되겠죠. 농지당은 30개인데 적어도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품종 이후 이 품종 4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자두가 한 품종이라고 해볼게요. 자, 한 품종일 때는 품종은 20개, 농지당은 60개. 둘 다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60개가 최저 추출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숭아 한번 해볼까요? 복숭아가 2개 해볼게요. 2개면 품종별로 20개니까 40개. 농지당은 무조건 몇 개? 60개. 둘 다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60개가 최저 추출 과실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장 가중조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조, 중, 만인데 이 수학기 때 이쯤 사고가 났어. 그러면 조생종은 적어도 우리가 가중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는 가중조사를 뭘로 대체할 수 있다? 농협 출하 자료를 가지고 품종별 출하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이때 사고가 났다고 하면 조생종, 중생종이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품종별로 출하 자료를 가지고 가중조사를 대체할 수 있더라. 항상 마지막에 조사하는 건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죠. 미보상 비율도 조사하더라. 이때 미보상 비율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보상 비율은 항상 그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미보상 비율로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손해평가사이기 때문에 평가사 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거 이제 다 알려주죠. 계약자한테 알려줬는데 설명이나 통지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이 계약자가 그게 나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해서 7일 안에 다시 나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조사해 주세요 하는 게 재조사였죠. 그죠? 그리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금정조사도 농협이나
대보험사업자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조사나 금종조사가 있었을 때 미보상 비율을 다시 조사했다고 하면 아무리 가장 높은 앞에 미보상 비율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제조사나 금종조사 때의 미보상 비율이 적용된다는 거. 제조사, 금종조사의 미보상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중도 마찬가지예요. 가중은 실은 최초 조사값을 적용합니다. 최초 조사값. 가중은 왜? 내 수학기에 딱 해갖고 뒤로 가면 갈수록 가중이 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때마다 가중을 측정해버리면 이 전체 수학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중도 항상 최초 조사값을 적용을 하는데 만일에 제조사, 금종조사가 있어서 가중조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역시 가중조사도 제조사, 금종조사의 가중조사를 따라가더라. 제조사, 금종조사가 있었을 때는 무조건 제조사, 금종조사가 우선입니다. 자, 여러 품종의 가중조사 제가 방금 했죠. 설명한 거. 최초값을 적용하는데 여러 품종 가중조사가 만일에 제조사나 금종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조사나 금종조사의 가중조사를 그대로 적용하더라. 가중조사 이제 이 전반적인 거예요.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대해서 하고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하더라.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포복자를 가지고 중심을 했고 그럼 전체 한번 가수를 봅시다. 가수 구종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계율을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각각 품목일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포복자하고 착가수 조사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3주 이상이고 품종별로 표본줄은 3주 이상이고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요거 30개는 요 포도만 해당해요. 그죠? 30개 이상. 그 다음에 복자는 60개 이상으로 조사했어요. 자, 60개 이상 조사했는데 볼게요. 이 복자라고 되는 건 복자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나머지 나머지 있죠. 참다래, 유자 다 포함입니다. 포복자를 기본으로 가져와서 그랬고 아무튼 포도만 농지당 30개고 착가수 조사하는 나머지 품목들은 다 농지당 60개 이상 조사입니다. 그때 하나 특이한 거, 두 개가 특이하네요. 밤과 참다래가 특이합니다. 밤과 참다래는 보통은 다른 것들은 만일에 내 표본주가 몇 주였어. 그죠? 몇 주에서 표본주가 아니죠. 60개 농지당 30개 그 나머지는 60개로 했기 때문에 만일에 밤이나 참다리 같은 경우는 60개가 되겠죠. 기본 가수조사, 가중조사 한 품분용이라고 했을 때 60개였어요. 그죠? 60개에서 보통은 다 내용 무게가 딱 무게만큼 올려버리면 이 무게를 가지고 이 개수를 나누면 우리 계단 가중이 나와요. 안 나요? 계단 가중이 나오죠. 계단 가중이 나오는데 밤과 참다래는 계단 가중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부 내용이 하나 더 붙어요. 밤 같은 경우는 일찍 수확, 낙가된 거, 일찍 수확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일찍 수확하는 거 좀 다르게 이 송이가 이렇게 삐죽삐죽 있다면 안에 이 과립이 있잖아요. 과립이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은 큰데 안쪽에 있는 부분 좀 적잖아요. 혹시 밤 많이 보셨어요? 이 보면 안에 요렇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은 큰데 안쪽에 있는 부분은 훨씬 얇고 적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밤 같은 경우는 다시 이 과립을 또 조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체 이 송이로 60개를 조사하는데 이 송이 60개 중에 안에 또 세부 들어가서 이 과립을 따로 무게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길이가 지름이 30mm 초과일 때 30mm 그럼 3cm란 거죠. 3cm를 초과했을 때는 그 무게를 정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자 30mm 이하일 경우에는 그 무게의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80%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냐면 밤하고 80은 밤 비슷하죠. 그래서 밤은 80%, 밤은 소가 30mm 이하일 경우에는 80%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참다래도 특이한데요. 참다래는 참 칠칠하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참다래는 지름으로 하지 않고 무게를 가지고 하는데 무게가 50g을 초과하면 그냥 정상 무게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요. 50g 이하는 소과로 취급을 해서 50g 이하는 70%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참다래의
70%잖아요. 치역 같나요? 그래서 참다래는 77하더라. 그래서 참다래는 70%만 인정하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과수들은 착가수 조사를 하는 과수들은 만일에 뭐 포도 같은 경우는 한 분중이면 30개 올라가겠죠. 한 30개에 내가 조사한 무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갖고 한 주당 개당 가중 구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복숭아 같은 게도 60개에 내 무게 전체 조사한 거 올려가지고 무게에서 개수를 나누면 개당 가중이 나옵니다. 그런데 밤만 참다래만, 밤하고 참다래만 다른 거예요. 밤은 소가 정상과 구분해서 소가는 80%, 참다래는 정상과 소가를 구분해서 소가는 70%만 인정하더라. 그 소가의 기준이 밤은 30ml 이하고 참다래는 50g 이하가 되더라 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착가량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굳이 이 안에 조사할 때 그냥 과중이 들어 있어요. 맞죠? 그죠? 과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중을 따로 곱해주지 않아요. 맞죠? 수학여행 조사할 때. 그래서 한 주당 착가량을 바로 구해서 자 매실 같은 경우만 요거는 매실입니다. 매실일 때만 비대추동지수 있고 대추는 없어요. 매실은 일칙 수학하면 비대추동지수 적용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대추동지수를 곱하고 수학을 다 해버리면 안 그래도 그 수학을 해버리면 비용이 계약자의 몫인데 계약자한테 아무래도 불리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학하지 않고 절반 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절반 조사만 했다고 하면 내가 수학한 거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2를 한 겁니다. 요거는 표본 주수표에 의해서 그 표본 구간 안에 있는 그 무게를 조사합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는 메다당 착가량이고요. 절반 조사 가능하기 때문에 절반 조사했다고 하면 꼭 2가 되고요. 오미자도 표본 구간을 정한다고 했어요. 표본 구간 표 내에서 표본 구간을 정해가지고 표본 구간에 있는 표본 구간이 그랬죠.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까지가 표본 구간이기 때문에 메다당 착가량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주수 면적을 가지고 하지만 오미자 같은 경우는 길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메다당 착가량이 붙더라. 물론 각각의 자기 품목에 가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중조사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착가 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수를 가지고, 그죠? 과중을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 매실, 대추, 오미자는 바로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우선 구분이 됐어요. 포복자 같은 경우는 품종별 수확 시기에 했어요. 품종별 수확 시기, 수확기에. 자, 전부 착가수 조사를 하는 품목들은 표본 선정할 때는 전부 품종별로 3주 이상입니다. 품종별로 3주 이상. 자, 조사 시기 한번 볼게요. 유자는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는 없다고 했어요. 밤은 수확 개시 전후가 다 되겠죠. 왜 사고 날 때마다 한다기 때문에 수확 전에 났으면 수확 전에, 후에 났으면 후에가 되겠죠. 참다래도 수확 개시 전과 후가 있고요. 추출 기준, 추출 과실수는 포복자, 품종별로 20개, 농지별로 30개는 포도고 나머지는 다 60개더라. 자, 표본주를 선정할 때는 착가가 평균적인 걸 하는 거고요. 추출 과실을 빼낼 때는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빼냅니다. 자, 유자도 품종별 20개, 농지별 60개. 밤도 품종별 20개, 농지별 60개. 참다래도 품종별 20개, 농지별 60개. 결국은 착가 수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는 포도만 품종별로 20개, 농지별 30개고 나머지는 똑같이 품종별 20개, 농지별 60개가 되더라. 아이고, 농지별 60개 포도가 잘못됐네요. 포도만 아닌데. 그죠? 됐죠? 그리고 인정 무게는 그죠? 개수하고 무게 조사하는 거 맞죠? 그래서 개수가 아래에 내려오고 무게가 위로 올라가서 계단 가중을 구하더라. 역시 개수와 무게를 조사하더라. 특이한 거는 밤은 지름이 30cm 이하인 경우 소가로 인정해서 소가의 80%만 인정하더라. 참다래인 경우는 50g 이하 가실만 소가로 인정해서 그 무게의 70%만 인정하더라. 참다래는 77하더라 해서 70%, 밤은 파밤 비싸니까 80%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매실 대추는 표본 주수표에
이 표본 주수표, 표본주 이런 거는, 표본 주수표 이런 거는 전부 뒤에 별표 산식에 나오고, 이 표본 주수표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조건에 제시해 줍니다. 표본 주수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표본 구간에 있는 것을 전부 수확을 하는데, 전부 다 수확을 해버리면 계약자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절반 조사가 가능하더라. 절반 조사만 했을 때는 나중에 수확량에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더라. 매실은 일칙 수확하면 비대 추정 주사랑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해줘서 그 비대 추정 지수만큼 앞으로 감안해서 수확량을 산정하더라. 오미자는 표본 구간표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구간에 있는 거를 전부 수확하는데, 표본 구간이란 말 자체가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이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메다당 그 착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 절반 수확이 가능하고, 유인틀 길이 방향 1m 표본 구간 무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다당 착가량이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3회 때 과중조사 하는 거, 그 표본 선정하는 개수 품종별로 몇 개, 뭐 이거 표본 선정하는 그 표본 선정 개수와 추출 기준 다 나왔습니다. 시험에. 예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인 것 같네요. 자, 수확감소 보장에 가입한 가수원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품종별 수확 시기는 각각 다르다라고 돼 있네요. 각각 다를 때는 각각 그 시기마다 과중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품종별 수확 시기가 같은 것과 품종별 수확 시기가 다른 것은 분명히 달라요. 문제가 각각 다르다라고 했어요. 수확 시기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 산정을 하게 되더라. 자, A 가수원 포도가 품종이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조사 몇 번? 한 번. 조사횟수만 먼저 볼게요. 자두는 품종이 4품종. 수확 시기가 각각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횟수 몇 번? 4번. 품종에 복숭아가 3개였어. 조사횟수는 3번. 만일에 이 품종이 다 수확 시기가 같다 라고 했으면 조사횟수는 전부 한 번이 되는 겁니다. 수확 시기가 다르다고 품종별로 했기 때문에, 그죠? 조사 횟수가, 그죠? 1, 4, 3으로 가는 거예요. 자, 최소 표본 주수 몇 개요? 품종별로 몇 개? 3주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품종이 하나이기 때문에 몇 개? 3주. 여기는 품종이 4개이기 때문에 몇 개? 3주. 최소가 3주기 때문에 품종이 4개면 4, 3, 12. 12주가 되겠죠. 자, 최소 3주라 하기 때문에 품종이 3개이기 때문에 몇 개? 3, 4분 9, 9주. 그죠? 자, 표본 과실 뽑아보겠습니다. 추출할게요. 포도 품종별로 20개, 농지별로 30개라고 했어요. 자, 20개, 30개 둘 다 만족하려면 몇 개요? 30개. 그죠? 자, 품종별로 4개니까 품종별로 4개 하면 80개, 농지별로 60개. 어떤 게 더 커요? 80개를 만족해야 되겠죠. 품종이 3개예요. 60개. 농지도 3개가 되죠. 복숭아. 그럼 둘 다 똑같네요. 그러면 60개. 그래서 1, 4, 3. 표본주는 최소 3주기 때문에 꼭 3. 그 다음에 추출 과실수는 품종은 20개, 농지는 60개, 포도만 유일하게 30개 해서 둘 중에 큰 값을 만족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 가수원의 품목이 이게 자두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두면 어떻게 되나요? 품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조사횟수는 한 번. 최소 표본 주수는 3주. 최소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로 20개, 농지별로 60개. 이게 만족해야 되면 몇 개? 최소 표본 추출 과실수는 6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니까 30개였던 거예요. 자두가 한 품종이라면 자두는 표본 추출 과실수가 60개.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쑥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확량 조사를 할 때는 이런 조사들이 있더라. 첫 번째,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모든 농지에 다 하죠.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에 다 하게 되고, 사고 접수하자마자 직후에 하게 됩니다. 보상제 여부 판단 기준은 기상청 자료나 농지 상태를 감안해서, 또는 이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재입증 자료는 기상청 자료와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그다음에 손해평가인 소견서가 됩니다. 네, 피해 사진 농지는 전체 사진과 세부 사진이 필요하더라. 다른 제가 이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만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이고, 나머지 뒤에 뒷부분 착가수 조사나 뭐 이런 과중 조사 할 때는 보상제 여부가 농지 및 그죠 작물 상태를 감안하더라. 자, 그 부분이 자꾸 막
설명을 할 때 제가 자꾸 헷갈리게 설명을 해버리네요. 자,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가 맞는지, 그리고 피해 정도가 얼마인지를 따라서 추가로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될까 말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태풍같이 큰 재해가 있었을 때는, 명확한 재해가 있었을 때는 굳이 이걸 가가지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가지고 내가 이걸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필요 없겠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생략하고 바로 사고 접수되면 수확량 조사 바로 가면 됩니다. 요거는 그 해가림 시설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면서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랬고, 이거 해가림 시설 이거는 빼시면 되겠어요. 수확량 조사가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생략 가능하더라. 요 해가림 시설은 빼시면 되겠어요. 자, 수확량 조사는 수확량 조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으면 수확량 조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착가수 조사더라. 착가수 조사를 하고 나면 착가 피해 조사, 과중조사, 낙가 피해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였죠. 그죠? 자, 조사 대상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된 농지청 건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하더라. 특히 포도, 복숭아, 자두. 포도, 복숭아, 자두는 무조건 착가수 조사 기본 먼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착가 유발 재해가 있으면 사고 당시 착가수를 또 산정 2번 한다고 했어요. 나머지 가수들은 무조건 하지 않죠. 사고가 났을 때, 착가 유발 재해가 있을 때 그때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는데 품종별, 우리 저가전 종합위에서는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했잖아요. 저가전 종합위에는 일반 재배, 밀식 재배, 반밀식 재배 이렇게 막 나눠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배 방식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품종별, 수령별로만 합니다. 재배 방식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품종별, 수령별로 안 하고 유일하게 품종별로만 하는 것은 밤이 그렇습니다. 밤은 수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수령 구분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실무에서 가서 보면. 그래서 밤은 품종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품종별, 수령별로 해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와 고사나무 주수를 뺍니다. 이게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또 다른 거는 저가전 종합위험은 수학 불능 주수를 뺐는데 종합위험에서는 수학 불능 주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요. 전체 우리 농장 전체의 표본 주수죠. 즉 이것은 조사 대상 주수에 맞춰가지고 우리 기본 있잖아요. 그죠? 포복자는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같습니다. 150 이상부터 앞에 앞머리 글자 플러스 7을 해주면 됩니다. 150 이상이니까 150 이상부터는 앞머리 플러스 7이기 때문에 150 이상은 150일 때는 8이 되겠죠. 그죠? 200일 때는 7이 되니까 플러스 7이 되니까 9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산정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반까지 그래요. 반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만 나머지 품목들의 표본 주수라든지 표본 구간수라든지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는 사실 없다고 했어요. 문제 조건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설명해놨네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품수재별 표본 주수, 종합가수는 포복자는 품수별, 밤은 유일하게 품종별 표본주수를 선정하더라. 헷갈리실까봐 제가 따로 적어놨네요. 그리고 이제 표본주를 선정하죠. 표본주는 물론 그 품종별, 수령별 그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되게 해야 되고 전체 우리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비례해서 선정하죠, 그죠? 비례해서 선정하고 자 표본주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표본주에 있는 착가수, 표본주에 리본 부착하잖아요. 리본 부착하고 착가수 세죠, 그죠? 자 착가수를 세더라. 자 품종별 수확 시기 차에 따른 자연 낙가를 감안하더라. 이렇게 법방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죠. 자, 이제는 아까 요 앞부분은 실은 포복자에 대한 업방 상세한 부분을 가져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착가수 조사는 제가 주당 착가수를 조사하는 게 있고 주당 수확 그 착가량을 조사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주당 착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포복자 밤류는 한 주당 착가수를 가지고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과중 이렇게 해서 착가량을 산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정하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이 전체 표본 주수죠. 그래서 표본주를 품수별로 표본주를 산정하고 품수 다 생략된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 그러니까 순서만 보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왜 이거 품수 빠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표본주 안에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되더라.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식재 해당 파악하는 거죠. 식재 해당 파악에서 나무 주수 조사하는 이유는 왜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를 뺀 게 조사 대상 주수가 되더라. 그죠?
하고 전체 표본줄을 산정하고 표본줄을 이제 선정하면 이렇게 리본 부착하게 되는 겁니다. 리본 부착하고 나면 이 표본줄 안에 있는 요 개수기를 가지고 표본줄 안에 있는 착가수를 전부 세게 되는 겁니다. 참다래 같은 경우는 제가 참다래는 이렇게 참다래가 있으면 요 참다래가 심어진 거는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통해서 이 제식 면적을 통해서 이 참다리 하나가 차지하는 제식 면적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사, 이거는 대상 주수가 아니라 조사 대상 면적을 가지고 조사합니다. 결국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수가 따르면 항상 뭐 제식 면적이 따라오더라. 조사 대상 주수와 이 제식 면적을 곱한 것은 조사 대상 면적이 되더라. 그래서 참다래는 조사 대상 면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 대상 면적을 가지고 조사하지만 자, 이거 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참다래는 이렇게 마음대로 뻗는다고 했죠. 옆에 있는 것도 마음대로 뻗어요. 그래서 윗부분은 딱 맞게, 아랫부분 우리 심을 때는 제식 간격을 딱 맞춰서 심어요. 열간격, 주간 간격, 열간 거리를 똑같이 맞추죠. 심을 때는. 그래서 제식 간격을, 제식 면적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열매가 열리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는 나 이 한 주수에 제식 면적만큼만 내가 딱 달릴게. 이렇게 안 달리죠. 열매는 자기 마음대로 넝쿨까처럼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달려요. 옆에 것도 막 이렇게 뻗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거인지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막 섞여 있어요. 옆에까지 하고. 그래서 요 제식 면적을 대충 이렇게 표본 구역을 정합니다. 표본 구역을 정하는데 이 내 한 주의 표본 구역이 이렇게 딱 맞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각형의 제일 위에 상위 포식자 그 넓이 구하는 게 뭔가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은 뭐 정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마름모든 그죠? 평행사변이든 모든 것의 넓이를 사다리꼴로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넓이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사다리꼴 공식을 가지고 위에 과실 위에 우리가 과실이 달린 그 부분에는 면적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면적 공식을 조사하는 게 다르고, 자, 표본줄을 선정하고 난 뒤에 보통은 표본줄을 선정하고 표본줄 안에는 착가수를 조사하면 그뿐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참다래는 표본줄을 기준으로 해서 이 표본 구역을 선정하는데 이 구역이 사다리꼴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구역의 넓이를 조사하고 이 구역에 있는 착가수를 다 세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착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역의 착가수를 다 세고요. 자, 그러면 이 넓이 조사는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아랫변, 높이, 그죠? 윗변과 아랫변을 더합니다. 윗변, 아랫변, 이건 사실 초등학교 수학 공식이라서 그냥 외우셔야 돼요. 윗변 플러스 아랫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을 하더라. 그래서 사다리꼴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참다리 문제가 나오면 제식 면적을 가지고 조사 대상 면적도 구해야 되고 표본줄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 구역을 선정하는 게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표본 구역의 넓이 조사할 때는 사다리꼴 넓이로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주당 수가 아니라 착가량으로 조사하는 게 있다고 했죠. 수로 세기는 힘들어서 매실, 대추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착가량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에 있는 과실을 전부 수확하는데 다 수확하기는 힘들면 절반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한 주당 착가량을 조사했고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메다당 착가량을 조사하더라. 왜냐면 다른 것들은 전부 품종별, 수능별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지만 오미자 같은 경우는 형수가 기준에 형태별, 수령별 실제 재배 길이를 가지고 조사합니다. 실제 재배 길이에서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를 빼면 조사 대상 길이가 나옵니다. 다른 거는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우리가 수확량을 계산했다고 하면 오미자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 길이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수를 산정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데 이 표본 구간이라는 것이 이 유인틀이잖아요. 유인틀의 길이 방향으로 1m라는 겁니다. 1m가 표본 구간이에요. 그럼 표본과 몇 구간이면 그 구간만큼 곱해가지고 이 구간 안에 있는 그 표본 구간 수와 1m니까 표본 구간수 곱하기 1m가 되는 거죠. 그 위에 수확량이 올라오는, 무게가 올라오는 거죠. 그죠? 무게가 올라오면
메다당 한 메다당 1메다당 착가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역시나 이거를 전부 다 수확하기는 힘들고 수확한 것 비용을 전부 계약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절반 조사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절반 조사만 했을 때는 곱하기 1을 하더라 라면 되겠죠. 다음에 착가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착가 피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착가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착가수는 무슨 착가수? 사고 당시 착가수가 되죠. 우리가 저가전 종합비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실손해보험 계산할 때, 그죠? 누적 감수량 계산할 때 착가 유발 재해가 있는 것은 사고 당시 착가수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똑같습니다. 착가 피해 조사는 착가 피해 유발 재해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고요.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합니다. 품종별로 각각 실시하게 되고요. 자, 착가수 조사하는 것은 사고 당시 착가수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착가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우리가 착가 조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 구하는 거는 실제에서 고사 빼고 미부상을 뺐잖아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죠. 표시가. 그죠? 조사 대상 구수를 구하는데, 아니면 이거 조사 대상 주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실제에서 고사 미부상을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정하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 내 착가수 조사하는 거. 요거는 우리 착가수 조사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착가수 조사를 했어요. 몇 개인지 나왔는데 이 착가 중에서도 이제 피해 구성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왜? 감수량을 알기 위해서. 그죠? 감수량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피해 구성 조사를 착가가 된 것 중에서도 피해를 100% 입은 거, 80% 입은 거, 50% 입은 거 정상과로 구분해서 착가 피해 구성률을 조사하고요. 이때 감수량을 알 수 있는 거는 사고 당시 착가수에다가 과중을 곱하고 착피 구성률을 곱하게 됩니다. 이게 단독 사고일 때는 착피 구성률 한 번만 곱하겠죠. 그죠? 근데 수학기 이후에 우리가 1차 사고가 있을 수 있고 2차 사고, 3차 사고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착피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값이 되겠죠. 앞에 있는 착피 구성률 계속해서 차감하게 되겠죠. 맥스의 값이 저가전 종합위험처럼 똑같이 적용되더라. 자, 이때 착가수 조사할 때도 기준이 있어요. 추출 과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착피 구성률 조사할 때도 착가 피해 구성률이죠. 기준이 되는 과실 추출 개수가 있더라. 자, 과중조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포복자 방 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3주 이상. 자, 그리고 품종별로 과실은 20개 이상. 표본주는 3주 이상입니다. 3주 이상이고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포도른 30개, 복잡암은 60개가 되겠습니다. 고 똑같습니다. 참달의 유자도 품종별 3주 이상 표본주에서. 근데 요거는 이제 달라져요. 참달의 유자 앞에 과중조사할 때는 똑같았죠. 농지당 품종별 20개, 그다음에 농지당 60개였어요. 그죠? 60개였는데 요 착가 피해 조사할 때 착피 구성률 조사는 다릅니다. 참달의 유자 잘 봐두셔야 돼요. 품종별 3주 이상은 같은데 표본주에서 몇 개? 100개를 추출합니다. 앞에 과중조사에서는 품종별 20개, 그 다음에 농지별 60개여서 똑같았어요. 앞에 거와 같은데 착가 피해 구성률을 조사할 때는 표본주에서 100개를 추출하는 게 다르더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실대추 같은 경우는 과중조사할 때는 표본 구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다 했어요. 표본 구간만 정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표본주별. 자, 임의의 과실 몇 개? 표본주가 만일에 3주다. 표본주가 3주라. 이거는 이제 조건해 줍니다. 표본주가 3주라 하면 이 3주당 품종별이랍니다. 3주당 표본주당 임의 과실 100개입니다. 그리고 무게로 할 때는 1000g입니다. 그러면 표본주가 3주라고 하면 3개에 100개, 300개. 무게는 3주에 1000g이기 때문에 3000g이 되는 겁니다. 표본주별로 임의 과실 100개, 무게는 1000g입니다. 오미자는 더 특이한데요. 오미자는 표본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표본 구간에서 수확한 과실 중에서 임의 과실 3000g, 무게만 3000g 조사합니다. 오미자는 주하고 상관없어요. 오미자는 아무리 표본 구간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임의 과실 300g만 합니다. 3000g만 합니다. 매실대추는 표본주별로 임의 과실 100개, 무게는 1000g입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기 전에 가실 피해 인증계수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업무 방법 그 별표 산식에 있는 거죠. 1과목에서도 봤고 2과목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할 때도 몇 번 나왔어요. 복숭아 있는 것까지 하면 전체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복숭아로 해서 가지고 왔고요. 정상 50%, 80%, 100%, 병충해 피해 가실로 나눠지고 인증계수는 정상은 0, 50%는 0.5, 80%는 0.8, 100%는 1, 병충해 피해 가실 즉 세균 구멍경은 0.5로 쳐준다고 했어요. 그죠? 정상가는 피해가 없는 거. 50%는 일반 시장 출하했을 때 50%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 80%는 일반 시장 출하는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 쓸 수 있는 품질 가실. 100%는 일반 시장도 안 되고 가공용도 안 되는 거. 병충해는 세균 구멍병 피해를 입은 과실이 되겠습니다. 하면 아까 피해 조사네요. 물론 방법은 착가 피해 조사하고 순서는 같습니다. 그죠? 조사 대상 주수 선정하고 뭐 똑같죠. 왜냐면 표본 조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 조사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조사 대상 주수 선정하고 표본 주수를 선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 우리 착가수 조사 때는 표본주에 있는 착가수를 다 세면 되는데 낙가수 같은 경우는 제가 표본주 이 수간 면적 요 밑에 있는 요 수간 면적 내에 낙가수를 조사한다고 이거 저가전 종합위험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그죠? 내게 옆으로 굴러갈 수도 있고 그죠? 옆에 있는 게 내게 올 수 있지만 무조건 내 밑에 있는 수간 면적에 있는 낙가수를 조사하더라. 낙가 피해 구성 조사도 정상 50, 80, 100 같습니다. 표본 조사가 기본인데 기본으로 표본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전수조사 기본이었죠. 그죠? 근데 종합가수는 표본 조사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전수조사도 가능하더라. 어떨 때 농민이 그죠? 계약자가 이 떨어진 과실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놔 버렸어요. 그럼 표본 조사가 불가능하죠. 그때는 전수조사로 가능하더라. 자, 그때 낙가 피해 조사도 착가 피해 조사와 같습니다. 자, 품종별로 3주 이상, 품종별 20개, 농지당 포도 30개, 포복자 60개고요. 참다래는 품종별로, 낙가 임의 과실 100개, 그죠? 매실대추는 임의 과실 100개에 1000g입니다. 오미자는 3000g. 그다음에 유자 같은 경우 낙가 피해 조사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확기 이후는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분해서 한번 볼게요. 요 표, 가중조사도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착가 피해나 낙가 피해 구성도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조사 갔을 때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착가 피해 조사는 착가수 조사하는 것들은 전부 다 품종별로 3주 이상입니다. 표본주는 3주 이상이고요.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복자 같은 경우는 농지당 60개였고요. 나머지는 착가수 조사는 수를 조사하는 건 전부 다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입니다. 가중조사 그랬죠. 가중조사 그랬고 착가 피해 조사는 참다리 유자가 다르다고 좀 특이하다고 봐주십사 말씀드렸어요. 품종별로 100개였어요. 표본주를 만일에 3주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3주라고 한다면 품종별로 100개이기 때문에 300개가 되겠죠. 그죠? 품종별로 100개이기 때문에 300개가 되겠죠. 그리고 맞네요. 품종별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에 매실대추 같은 경우는 표본주별로 한다 했어요. 표본주별로 해서 표본주별로 해서 100개 1000g이기 때문에 품종이 만약에 5품종이라 한다면 500개 5000g이 되는 거고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3000g이라고 했습니다. 표본주별이 아니에요. 표본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3000g이라고 했습니다. 자, 낙가 피해 구성조사 품종별입니다. 이거는 품종별로 그죠? 자, 수확 개시 전이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했는데 낙가 피해 구상 조사 포복자 수확 개시 전에 포복자 같은 경우는 피해 구성 조사 낙가 피해 구성 조사 안 하죠. 수확 개시 전에 안 하고 수확 개시 후에 한번 볼게요. 수확 개시 후에는 품종별 20개 똑같습니다. 농지당 30개 포도 복자는 60개 그리고 방 같은 경우도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같고요. 자, 참다래 유자 같은 경우는 낙가 피해 조사 안 합니다. 밤은 제가 유일하게 낙가 피해 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왜? 낙가된 것도 사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품목은 전부 다 낙가 피해 조사는 수확 개시 전에는 하지 않더라. 수확 개시 후에는 다 하더라. 유자는 하지 않더라. 왜? 유자는 수확 개시 후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품종별로 100개, 1000개, 3000g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착가 피해 조사 내용입니다. 채소 개수와 채소 중량을 업무 방법 내용대로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대추, 매실, 오미자입니다. 양으로 구하는 것도 조금 특이한 것만 가져왔고요. 대추는 표본주가 6주라고 했네요. 어떻게 했나요? 표본주별로 개수는 100개, 중량은 1000g이라고 했기 때문에 표본주가 6주이기 때문에 600이 됩니다. 중량도 6000g이 되겠죠. 그죠? 매실도 똑같습니다. 표본주별로이기 때문에 11주이기 때문에 1100주가 되고 1100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량은 11,000g이 됩니다. 근데 오미자는 제가 표본주가 아니고 표본 구간으로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뭐 어떻게 3,000g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미자는 중량이 3,000g이 됩니다. 개수로는 안 합니다. 무게로만 3,000g.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표로 그냥 외우시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요 가로가 2개나 있네요. 포복자 방 같은 경우는 3, 30, 60. 그다음에 참류는 3주에 100개. 그죠? 이거 착가피의 조사입니다. 자, 매실 대추는 표본 주당 100개 1000g, 오미자는 무조건 3000g이더라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잘못된 거 고치는 부분들,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가끔 한 번씩 5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잘못된 거를 바르게 고치시오. 이게 어려워요. 가로넣기도 물론 어렵지만. 자, 매실 품목 수확 개수 수확량 조사입니다. 전체 낙과에 대해서 품종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전체 낙과 무게를 재고 전체 낙과 중에 100개 또는 100g 어떤가요? 100개 또는 그램 무게일 때는 뭐였어요? 1000g이었죠. 그죠? 그래서 추출해서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맞나요? 자, 유자입니다. 유자 같은 경우는 과중조사하고 착가피해가 달랐어요. 착가피해 구성률, 낙가피해는 없자고 했죠. 착가피해 구성률이 달랐어요. 과중조사일 때는 품종별로 20개, 그죠? 농지별로 60개였어요. 그런데 착가 피해 구성일 때는 품종별로 60개로 이렇게 안 한다고 했죠. 어떻게? 임의의 과실 100개니까 100개 이상. 이게 됩니다. 유자 좀 특이합니다. 유자 첨단에 100개였어요. 자, 그리고 남은 게 이제 뭐예요? 착가피해 조사했고, 낙가피해 조사했고, 나무조사가 남았잖아요. 자, 나무조사 같은 경우는 고사주수를 산정하는데 항상 내 금차 고사주수를 산정합니다. 금차 고사주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조사대상 주수 산정할 때 조사대상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기조사가 있었잖아요. 기고사주수가 있었다고 하면 만일에 D로 조사해서 금차 고사주수가 3주가 있었다. 또는 문제 조건에서 전체 고사주수가 5주가 있었다. 앞에 근데 이때 2주가 있었어요. 그죠? 2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금차는 3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차 고사주수는 품종별 고사주수에서 현재 그 기조사했던 고사주수를 빼야만 금차 고사주수가 나옵니다. 앞에 우리 조사대상 주수 구할 때 2주가 있었고 현재 금차가 금차를 알려주지 않죠. 앞에 기조사했을 때 요때 고사가 2개가 있었고 전체 지금 현재 고사가 5주라고 한다면 5주에서 기조사 2주를 빼면 현재 금차 3주 이게 고사 주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주수는 그렇잖아요. 나무에 달려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떨어진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달려있는 거 떨어진 거 다 해봐야만 이 나무에 있는 전체의 내 그 착가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주수는 그 한 주당 착가수도 알아야 되고요. 사고 당시에 한 주당 낙가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사주수의 기고사주수, 금차고사주수에다가 한 주당 착가수와 한 주당 낙가수를 합한 것을 곱해주고요. 거기에다가 1 마이너스 맥스 착가 피해율이 있을 때는 착가 피해율을 빼주더라. 이거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도 우리 이거 나무조사 했었죠. 그죠? 나무조사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럼 수확량 조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수확량은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뺀 게 우리가 수확량이더라 라고 배웠어요. 그죠? 수확량이더라. 수확량인데 이때 수확량은 수확 개시 이전에 수확을 해서 과중조사가 다 됐을 때 이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뺀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착가량은 조사 대상 주수의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개당 가중이 들어갔고요. 요거는 다 다르다고 했어요. 품목별로 달랐죠. 그죠? 개당 가중 넣고 피해 구성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그죠? 이건 대표적으로 가져왔고요. 수확기 이전에 피해 구성 조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뒷부분에 상세 설명드릴게요. 이건 대략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가져온 겁니다. 조사 대상 주수의 1주당 착가수를 곱하고 계단 가중을 곱하고 더하기 미보상 주수의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착가량을 계산하더라. 감수량의 합계는 세 가지로 구분하더라.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나무고사 감수량으로 구분하는데, 착가 감수량은 조사 대상 주수의 한 주당 착가수를 곱하고 계단 가중에 당연히 착가 피해 구성률이 들어가는 거고요. 낙가 감수량은 조사 대상 주수의 한 주당 낙가수를 곱해주고 계단 가중에 낙가 피해 구성률이 들어갑니다. 고사 주수는 현재 금차 고사 주수여야 됩니다. 고사 주수에 한 주당 착가수와 한 주당 낙가수를 더한 것을 곱해주고 1 마이너스 맥스 착가 피해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착가 피해를 빼주겠죠. 마찬가지로 착가 피해 구성률도 앞에 착가 피해 구성률이 있다고 하면 금차 착피에서 기존 맥스 값 A 착가 피해를 빼줘야 되고요. 낙가 피해 구성률도 앞에 기사고가 있다고 한다면 낙피 구성률에서 착피 구성률 맥스 A 값을 빼줘야 합니다. 자, 수학 개시 후에 사고일 경우 그러면 품종별로 가중조사가 하나라도 안 된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수확량은 초과 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 중에 큰 값을 가지고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더라. 이 개념은 정확하게 잡고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수확기 전에 착가량 수확량 상정은 그러면 품목별로 어떻게 다르냐, 전체적인 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물론 개별 품목 가서 또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너무너무 이 성가시니까 품종별, 수령별 또는 밤은 품종별로만 한다고 했죠. 가중조사는 품종별로 하기 때문에 가중조사 앞에 품종별로 생략된 거고요. 오미제는 형수별로 한다고 했죠. 형태별, 수령별이 생략된 용어입니다. 다 너무너무 많아져서요.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에 주당 착가수에 계단 가중을 곱했어요. 이때는 피해 구성 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젓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열매 쏟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떨어진 것 자체를 그냥 100%로 인정해 주더라. 그죠? 그래서 피해 구성 또는 달린 것도 피해 구성 조사하지 않더라. 섞을 만큼 다 섞어가 딱 있을 과일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확량, 착가량을 그대로 수확량으로 인정해 주더라. 방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낙가수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 왜? 낙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품질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착가 수확량도 구하고 낙가 수확량도 구하고 미보상 수확량도 구하더라. 그래서 착가 수확량은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착가수의 계단 가중에, 이제 반부터는 전부 구성률이 피해 구성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피해 구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얘들은 착1 마이너스 착비 구성률, 수확량이기 때문에 착1 마이너스 착비 구성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수량이 된다면 나중에 계단 가중에 그냥 착비 구성률만 곱하겠죠. 지금은 수확량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착비 구성률이 들어가더라. 낙가 수확량은 주당 낙가수에다가 계단 가중에 1 마이너스 낙피 구성률이 들어가더라. 미보상 주수와 주당 평년 수확량을 더해주더라. 유자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에 계단 가중에 1 마이너스 착피 구성률만 있죠. 이건 낙가는 없습니다. 그다음 미보상 거 더해주고요. 참다래는 제식 면적이 들어가는 게 다르더라고 했죠. 그리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주당 착가수이지만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곱해준 게 다르더라. 항상 참다래가 오면 주수 옆에 뭘 달고 다니더라? 제식 면적을 달고 다니더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당 착가수가 아니라 단위 면적당 착가수라는 게 다르더라.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을 곱하고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곱하고 계단 가중에 1 마이너스 착피 구성률을 해주더라. 이거 지금 가로가 한 개 더 있네요. 결국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된 것 같네요. 그죠? 그다음 미보상 주수에도 미보상 주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 제식 면적이 따라오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곱해지더라. 자, 매실 대추 같은 경우는 주당 착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당 착가량이 오고요. 1 마이너스 착피 구성률의 미보상 주수 똑같습니다. 오미자는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고 조사 대상 길이라고 했어요.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길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길이 곱하기, 이거는 표본 구역이 제가 유인틀에서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유인틀 방향으로 1m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다당 착가량을 곱해주더라. 그리고 1 마이너스 착비 구성률을 하고 미보상 길이의 단위 면적 메다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주더라. 이거 이제 구분이 좀 되시나요? 이거
외우라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아,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라는 거는 지금 기본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왜 주당 착가수를 곱하고, 왜 단위면적당 착가수를 곱하고, 왜 제식면적을 곱하고, 왜 주당 착가량을 곱하고, 왜 매다당 착가량을 곱하는 정도는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겠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육회의 기출문제, 우리가 지금 딱 배운 것만 가지고 육회 기출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 이 수학인데 오타가 맞네요. 수학 감소죠, 그죠? 자, 수학 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자, A 품종 수확량, B 품종 수확량, 그다음에 이 다 수학인데 수학이 돼 있네요. 수학입니다. 감소 보장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확량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기출에서는 실은 굉장히 이 복숭아 문제를 쉽게 냈어요. 복숭아 문제가 나온다면 어렵게 된다면 병충해 감수량을 같이 넣어서 냈겠죠. 넣어서 냈겠는데 병충해 감수량이 없었습니다. 병충해 감수량을 없는 대신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수확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뭐 어떻게 구했어요? 이게 지금 수확 개시 전만 있어요. 후는 또 없어요. 후가 없기 때문에 수확 개시 전만 있다는 것은 개당 가중이 다 있다는 거죠. 보세요. A 품종 개당, B 품종 개당 다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가중조사가 다 됐다는 것은. 가중조사에서 과중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주면 되는데 수확 개시 전만 있기 때문에 감수량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착가량 자체가 수확량이 된다고 했죠. 착가량이 그냥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확량이 구해지면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이 착가량 수확량만 빼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건 굉장히 쉽게 문제를 낸 게 이 착가수를 바로 줘버렸어요. 우리는 보통 계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조사 대상 미부상 지수 실제 결과 주수 주면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잖아요. 구하고 그 다음에 표본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하고 그죠? 산정을 해갖고 표본주가 나오면 그죠? 그 표본주에 착가수가 몇 개가 달렸더라 해서 주당 착가수를 구해서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가지고 이 착가수를 구했잖아요. 착가수를. 근데 지금 착가수를 바로 줘버렸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 착가수를 구하는 그 산식 자체를 하는 절차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바로 이걸 곱하면 돼요. 착가수를 구했으면 바로 과중만 곱하면 돼. 착가량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 품종은 바로 착가수가 5,000개. 근데 A 품종의 계단 가중 합계 헷갈리라고 이 표준 가중을 막 적어놨는데요. 이 표준 가중 안 쓰잖아요. 가중 어떨 때 내가 수학기 때 계단 가중 조사했을 때 이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함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안 쓰고 아래 걸 쓴다는 거. 계단 가중이 0.290g이니까 0.2 하니까 1450이 나왔네요. 나왔나요? 근데 우리 착가량 어떻게 구했어요? 플러스 조사 대상 주사할 때 미보상을 뺐기 때문에 미보상 착가량 구해야 되잖아요. 자, 미보상 주수가 몇 주? 8주에 8주. 8주. 근데 구분을 할 때 이제 이게 여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단품종일 때는 저희가 미보상 그 주수 구할 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 품종일 경우에는 달랐죠. 그때는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각각의 표준 수확량 합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수확량 나누기 다시 실제 결과 주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웠죠. 자, 8 미보상 주수 그대로 왔고 자, 평년 수확량이 4,000이에요. 이거 표준 수확량을 합을 줘야 되는데 표준 수확량 합을 안 준 거예요. 이 계산 문제에서는. 그럼 구하면 되죠. 200주인데 한 주의 표준 수확량이 10이래요. 그럼 3,000 나오잖아요. 100주인데 한 주의 표준량이 30이래요. 또 3,000이에요. 위도 3,000, 아래도 3,000이에요. 그럼 더하게 되면 6,000, 위가 3,000. 결국은 딱 반이네요. 그죠? 2,000, 2,000 나누기 200 하니까 얼마예요? 2,000 나누기 200이면 10인가요? 10이네요. 그래서 8 곱하기 10 하니까 80g, 80kg. 자, B 품종 볼게요. 착가량은 똑같이 착가수 줬기 때문에 3,000개 곱하기 내 과중 0.31 곱했더니 930이 나왔어요. 미보상 주수 착가량만 구하면 되는데 미보상 주수가 5주예요. 근데 평년 수확량 4,000에 아까 이게 또 3,000에 0이 빠졌네요. 0이 빠졌습니다. 6,000분의 3,000 똑같이 2분의 1이잖아요. 2,000에 내 실제 결과 주수가 100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주당 그 평년 그 수확량이 평년 착가수가 20주가 되겠네요. 그죠?
평균 수확량이 2000 나누기 100이 되니까 20이 되겠네요. 그죠? 20kg 되겠네요. 한 주당 평균 수확량이. 그래서 5 곱하기 20 하니까 100kg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고 이게 두 개 더하면 각각의 수확량이 나오나요? 그죠?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지금 수확량 구하는 거는 근데 저가점 우리 종합위험 할 때 충분히 구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저가점 이게 수확기 이전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당 감수량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착가량을 구하면 착가량 자체가 수확량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착가량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착가수 곱하기 과중 더하기 미보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인데 착가수를 바로 줘버렸기 때문에 착가수에서 과중만 곱하면 되더라. 문제 엄청 쉽게 낸 거예요. 자, 계단 과중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냥 착가량이 수확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착가량과 미보상 주수 착가량 합했더니 1530. B품종은 내 착가량의 미보상 주수 착가량을 더했더니 1030. 그럼 PA율은 평수 미평이니까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수확량이 되는 거잖아요. 총 수확량. 두 개 더했더니 총 수확량이 2560. 그럼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고, 자, 미보상 비율도 지금 헷갈리라고 두 개 줬어요. 어떤 거 사용한다고요? 최대값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10% 했더니 미보상 감수량이 144. 병충해 감소량 자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0이에요. 아주 쉽죠. 그래서 PA율은 4층에서 수확량 2560 미보상 144에다가 4층 나누니까 0.324에서 32.4. 이거는 뭐 이 수학감수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수정해 놓을게요. 이거는 보험금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PA율까지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운 문제였는데 이 표준 과중을 주면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분들이 이 과중을 어떤 걸 곱해야 되지? 라고 헷갈릴 수 있고요. 자, 이 한 품종에 총 그냥 표준 수확량을 준 게 아니라 1주당 표준 수확량을 줘갖고 이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자체를 구하는 거를 문제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서 헤매신 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가장 기본 문제가 나왔고, 만약 이 베이스를 해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 이번 7회 문제도 수학기 이전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특히 이제는 조금 한 단계 올라가겠죠. 만약 복숭아가 나온다면 병충해 감수량이 같이 나오겠죠. 또는 수학기 이후가 최초인 경우, 그죠? 최초인 경우. 그 다음에 수학기 이후 이전이 있으면서 수학기 이후 1차 사고만 있는 경우, 다중사고는 아마 문제까지 내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나오죠. 이거 과중을 가지고 옆방에 있는 대로 과중을 모두 조사한 거는 착가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을 해주고, 과중조사를 모두 하지 않은 거는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 중에 큰 값에서 감수량을 빼준 게 수확량이 되더라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대략적인 걸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 문제 산식을 전부 지금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 식의 개념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확량을 산정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오늘하고 어제 이제 강의한 내용의 주 포인트는 주당 착가수를 가지고 수확량을 산정하느냐, 메다당 단위면적당 착가수를 가지고 하느냐, 주당 착가량을 가지고 하느냐, 메다당 착가량을 가지고 하느냐, 수확 전에 피해 구성 조사가 있느냐, 수확 후에 피해 구성 조사가 착가만 하느냐, 낙가만 하느냐, 착가, 낙가 다 하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과중 조사는 어떤 표본주가 몇 주고 추출 가실수가 몇 개이느냐, 착가수 조사 때 착가 피해 조사, 낙가 조사 때 낙가 피해 조사 때는 표본주가 몇 개고, 그죠? 추출 가실수가 어떻게 됐느냐 정도는 이번 시간에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예제 풀어보시면서 개념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포복자 중에 포도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